안녕하십니까. 건축기사, 건축설비 맥잡기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네 번째 사진으로 보는 설비인데, 자, 보통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는 이제 사진으로는 나오지는 않죠. 그래서 사진으로 나오지 않지만은 어떠한 그 이미지를 연상하는, 자, 그러한 내용의 이제 그 지문이 나왔다면 그 부분을 이제 옆에다가 한번 그려본다든가 한번 생각을 한번 이제 해봄으로써 답을 금방 유출을 할 수 있는, 자, 그런 내용의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보면 이제 그 대변기죠. 자, 대변기인데, 자, 대변기도 이제 크게 우리가 이제 세 가지 방식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는 이러한 이렇게 되어 있는 요거는 이제 세정밸브식이죠. 자, 세정밸브식이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 우리가 요즘에 잘 보이진 않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하이탱크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정집에 있는 거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방식은 로우탱크 방식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플러시밸브식 대변기라고 물어봤으니까 요 세정밸브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세정밸브를 물어봤기 때문에, 자, 이런 거에 그 변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급수 간격은 25mm 이상 필요하다. 그러니까 요 간격이 똑같은 거예요. 이거 들어오는 간격이나 요 간격이 똑같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제 급수 간격이고 여기가 세정 간격입니다. 그래서 간격은 어때요? 똑같은 간격으로 지금 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일반 가정용으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자, 가정용에서는 이건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호텔 같은 경우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수압 때문에 그래요. 수압이 일반적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나오려게 되면 이 물탱크실에서의 이게 더 높이가 더 높아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가정용으로는 이 로우 탱크 방식이 주로 이제 많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우 탱크를 사용하는 이유는 차지하는 바닥 면적은 많지만은 주로 이제 그 소음이 이제 작죠. 그러니까 소음이 이제 작기 때문에 가정용이라든가 이런 호텔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이런 세정 밸브식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사람이 쓰는 그 대중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눌렸을 때 바로 그 압력으로서 물이 내려가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제 물이 또 채워지는 것보다 또 이제 그 압력이 이제 멈추게 되면 다른 사람이 또 이용하고 또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연속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 대중용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최소 필요 압력은 이제 0.7메가파스칼이죠. 확보할 수가 있는 경우에 사용이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자, 세정 시 소음이 이제 작으나, 아니죠. 소음이, 이 세정 밸브식은 이제 소음이 큽니다. 소음이 크고, 장점으로는 연속으로 물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 자, 대변기 연속으로 불가능하다 그런데 아니죠. 연속으로 소음이 크고, 대변기의 연속이 불가능하다. 근데 이거 이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요 4번이 이제 틀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림을 연상시키면 여러분들 금방 이렇게 이제 찾을 수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세정 밸브식 대변기를 보면은 우리가 집에, 그러니까 내가 이제 머물고 있는 집하고 또는 이제 사무실이라든가 또는 이제 학교라든가 그런 곳 화장실하고 비교해보면 금방 이런 형태를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이거는 감지기죠. 감지기. 감지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크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을 이제 하다 보면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분류가 돼요. 그렇죠. 하나는 이제 정온식이 있고, 하나는 이제 차동식이 있고, 하나는 연기 감지기가 있는 거죠. 또 하나 있네요. 불꽃식이 있네요. 감지기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감지기가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요 감지기, 내가 시험장에서도 만약에 감지기가 나왔어. 그러면 천정을 보는 거예요. 아, 이게 감지기구나. 그럼 이제 감지기에 붙어 있는 것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이제 생각을 할 때는 요 두 가지 정도만 생각하시고, 자, 연기식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층이 높은
이런 곳에 이제 많이 이제 쓰이는, 자, 그런 장소에 이제 쓰이는 거예요. 그럼 정원식이냐 차동식이냐 구분을 해버리는 거죠.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정원식하고 차동식하고 차이는, 자, 정원식은 이런 그 다량의 그 열을 취급하는 보일러실이라든가 주방 같은 데 쓰는 거죠. 그 차동식 같은 경우는 일반실에 주로 이제 많이 쓰는 그러한 형태의 감지기가 되는 거죠. 자, 불꽃식은 우리 집 시험에 이제 크게 종류로만 나와 있고, 이제 이 불꽃식에 대한 특징을 물어본 적은 없으니까 주로 물어보는 게 정원식이냐 차동식이냐 이 둘 중에 이제 하나니까 찾으면 되겠죠. 자, 주위 온도가 일정한 온도 상승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온도 상승률 이상을 물어보게 되면 요거는 차동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일정한 온도 이상이 그러니까 상승률이 아니고 온도 이상. 온도 이상이 되면 정원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상승률로 물어봤으니까 뭐 차동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상으로 되었을 때 작동하는 것으로서 광범위한 열 효과의 누적으로 하는 감지기는 물어봤습니다. 이온화식, 요거는 이온화식은 연기식이죠. 그 다음에 정원식은 온도 이상이고, 그 다음에 보일러실이라든가 주방 같은 다량 열을 취급하는 곳에 쓰이는 거고, 자, 타동식은 이제 상승률 이상이니까, 여기서는 3번이 되어 있고요. 자, 정원식 감지형, 감지선형 감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런 종류하고 이 상승률이냐, 그리고 이제 온도 이상이냐, 다른 열을 취급하느냐, 아니면 일반실에 사용하느냐. 자, 그러한 내용들을 요 감지기 센서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신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그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